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설 연휴 때 도란도란 앉으셔갖고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소유하신 부동산 혹은 또 매입을 하셔야 될 부동산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경매나 일반 매매, 공매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보자 합니다. 특히 이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를 취득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 취득에 굉장히 노하우와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매우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그러한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경공매 같은 경우에 권리 분석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지 손해보지 않고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경매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입찰서를 쓰실 때 입찰번호, 즉 사건 번호만 쓰시는데요. 사건 번호 플러스 물건 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이 물건 번호를 쓰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물건 번호를 쓰지 않을 경우에 경매에서 나보다 낮은 금액자가 선순위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물건 번호를 쓰지 않은 경우에서는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경매의 사건 번호 플러스 물건 번호를 꼭 써야 되는데요. 입찰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매는 손해볼 수도 있다는 부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감정가인데요. 이 감정 가격 대비 보통 우리가 60%, 70% 낙찰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감정가는 일반 시세 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공시지가 대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세와 조금 동떨어져서 감정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때 대비해서 감정가 대비 내가 얼마 몇 프로에 받았지만 실제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명도와 인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경락을 받아서 낙찰을 받았으면요,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들어가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점유하는 과정에서 명도 소송과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의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그 과정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손해볼 수도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경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개념은요, 경매 자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경매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론입니다. 결국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즉 돈을 빌려받은 자가 어떤 이자나 혹은 원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채무관계를 청산해서 환가할 수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러한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론들이 경매, 공매, 혹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MPL도 이러한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러 번 유찰되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없으면요, 경매 절차 자체가 취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왜냐면요, 경매 채권자가 흔히 말하는 채권 금액보다도 떨어져서 채권 금액을 정확히 회수조차 못하는까지의 경매에 유찰이 된다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경매 절차 자체가 취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의 관계를 보면요, 보통 역산관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 시장과 일반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경우에 경매 시장도 화랑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경우에 부동산 시장도 불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낙찰 가율과 낙찰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경매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수익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 경매 가격 낙찰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부동산 경매의 장점을 몇 가지 드리자면 고수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익 안에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역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셨을 때 고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경매는 의외성보다는 경매에 대한 지식과 노력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 분명히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을 얼마만큼 공부하고 또한 권리 분석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가, 임야, 전답 등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장점입니다.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경매에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많은데요. 아파트나 혹은 주택들, 즉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가 있는데 토지나 공장,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또한 취득 단계에 있어서 또 거래 규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감안했을 때 황금성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굉장히 저렴하게 입찰을 보시고 낮게 경매로 취득을 하셔서 고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면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은요, 규제가 크게 두 가지 규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용 규제와 거래 규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요, 거래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거래 규제가 면제되는 상황인데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과요, 지가가 급격히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경매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 거래 허가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경매에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로서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요, 또 다른 거래 규제가 있죠.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취득과 같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규제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면제가 되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은 발급을 받는 대상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다가 일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경락대금에 보통 10%에 대해서 감정가 대비 10%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약금으로 걷는데 이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은 별도 다른 부분 꼭 명심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초기 비용과 위험 부담 감소가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준공된 건물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거래 허가나 또한 규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 또한 개발 부담금 등등의 부담금이 있는데 이러한 부담금에 대해서 좀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위험 부담은요, 바로 인허가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요. 또한 상가는 권리금 없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낙찰 가격보다도 굉장히 권리금 자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지방에 같은 경우에 그러한 지방에 상가를 낙찰받아서 이 권리금만으로서도 낙찰 금액을 뽑을 수 있던 그러한 시설이 있었는데요. 바로 낙찰받은 상가에 대해서 권리금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부동산 경기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일단 경매 자체는 또한 화랑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일지언정 경매 자체는 감정가 대비 60%, 70%의 낙찰을 받다 보니까 하향 국면일 때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그만큼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매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의 접근이 가능한데요. 현장 조사를 통한 시세 파악에서부터 해갖고요. 소요 비용, 적정 입찰 가격, 또한 수익성 분석, 개발 타당성 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산 재테크에 따른 굉장히 고급의 지식을, 최고의 그 재테크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내년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계 부동산이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스킬을 갖고 이렇게 굉장히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경매시장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좀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거래 또는 또 임대차 관계 또는 점유 관계를 풀어 굉장히 그 어떤 부동산 관련돼서 협상의 기술들 등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동산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협상을 할 때 내가 아는 만큼 상대와 협상할 수 있는 응용력이 커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경매를 통해서 굉장히 이러한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저당권 거래, 보통 MPL이라고 합니다. MPL에 대한 기초 지식 자체를 이런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러한 MPL 시장의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경매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경매 시장의 폐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권리 분석, 현황 분석, 가격 분석을 등 필요 법률 지식이 굉장히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요, 이 경매 시장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낙찰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가외돈이 그만큼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받는 그 임차권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또 그만큼 무너져야 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권리 분석이 잘못돼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현황 분석, 바로 현황 분석인데 현재 과연 누가 임대차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매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부분의 부동산 경매 대중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전 경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폐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매로 그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경매 관계를 좀 더 아시는 분들은요, 경매 시장이 활성화돼야 채권자, 채무자 모두 그분들의 이익이 된다는 부분 꼭 명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권리 분석에 대한 함정이 굉장히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숨어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대체적으로 경매 물건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한 이후에 나머지 채권 관계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정만 잘 빠져나가면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 더 수월한 것이 경매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권리관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등 숨어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임장활동을 뚜렷이 하시고요. 굉장히 임장활동으로 좀 풀어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경매시장의 굉장히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시장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줘야 될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경매시장은 아는 만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지금 경매시장 관련돼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매 관련된 책을 좀 살펴보시고요. 또한 경매 강의를 좀 청각을 하시고 또 경매시장의 또 현장 직접 참여하시면은 아무래도 고수익을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